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혀 진전되지 않던 새만금 남북이축도로 사업비로 314억 원을 반영시킨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바쁜 일정을 이유로 30분 만에 자리를 떠 눈총을 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 사실상 마무리돼 오늘 협의회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의 입찰 공고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개발 이익금을 놓고 군산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페이퍼코리아 이전으로 1,000억이 넘는 이익금이 발생했지만 시로 돌아오는 이익금이 없다며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발전기금 모금과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금 모금이 쉽지 않은 데다 저금리로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학생 혜택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호남 출신의 이 대표는 호남에서 정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예산으로 314억 원을 반영시킨 성과도 내놓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의 첫 호남 출신 이정현 대표가 당의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과 함께 전북도청을 찾아 호남의 현안과 예산을 협의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호남에서 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돼 호남 정치에 큰 변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호남의 정치는 빅뱅이 이루어졌다, 대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호남의 정서에 더 대변하는 데 노력을 해서 호남 사람들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고 우리 전북 도민들의 기대 또 열망 매우 크다는 것도 가슴에 꼭 새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새만금 남북이축도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314억 원을 끌어낸 성과도 발표했습니다. 남북이축도로가 드디어 부처 반영, 기재부 반영액이 31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한 푼도 안 해주다가 314억을 좀 했고 또 효율적인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거나 상임위에서 활발한 심의를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채야 그게 좀 이렇게 흔적이 있는 거지. 점잖게 하시면은 점잖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2016년도 국가 예산 증가폭이 0.7%로 전국 꼴찌였던 전라북도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 내년 예산을 증액시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새만금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바쁜 일정을 이유로 3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달 말이기 때문에 예산협의회 시기가 늦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북의 예산 가운데 새만금만 언급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2018년 30년이 다 되도록 지금도 공사 중, 건설 중에 있는 이런 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 대표라 일정에 쫓긴다면서 오전 10시 40분쯤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가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됐으니까 협의회에 단 30분만 동참한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서울의 행사 때문에 자리를 뜨기는 해야 되겠지만 큰 결례를 합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대표의 짧은 전북 방문은 지난해 1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에 머문 것과 비교됩니다. 예산정책협의회의 개최 시기도 논란입니다. 정부 예산은 이달 말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지난 4일
더민주는 지난 9일에 전북도청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라북도 예산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예산협의회는 8월 23일에 열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정부하고 당하고 마지막 예산 당정협의가 열립니다. 사실상 정부 예산 편성은 끝이 났습니다. 새누리당이 호남표에 정성을 들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여당 대표가 많은 예산 가운데 새만금만 언급한 뒤 30분 만에 자리를 떠 첫 방문에 따른 큰 기대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노조는 지난 18일 잔업근무를 거부한 데 이어 어제부터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파업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노조는 기본급 5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 200만 원 지급, 신차 생산 계획 확정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따른 개발 이익금을 놓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페이퍼코리아 이전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금이 발생했지만 군산시로 돌아오는 이익금이 전혀 없다며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오는 2018년에 공장을 옮기면 2020년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형 아울렛이 들어설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입니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부지를 팔아 발생한 개발 이익금으로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 가운데 51%를 군산시가 환수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장 이전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금의 51%를 우리 시가 환수하는 그 조건으로 공장 이전 그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이익금으로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도 부족해 사실상 초과 이익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공장 이전을 위해 맺은 사업 약정서입니다. 공장 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2,037억 원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발생한 이익금 1,652억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비용 385억 원은 페이퍼코리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이익금이 이전 경비보다 부족하게 책정돼 처음부터 군산시가 초과 이익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일방적으로 페이퍼코리아에 유리한 이전 계약을 맺어 개발 이익금을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며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사 비용으로 다 쓰고 거기에서 일부분 남은 것은 군산시와 페이퍼가 나눠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산 시민을 속인 것이고 의회도 속인 것이고 다 속인 상태예요. 군산시 의회가 특위를 가동할 경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은 최대 석 달가량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개발 이익금 환수를 놓고 군산시와 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갈 길 바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사업이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오는 28일까지 성수품 제조 또는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뒤 다음 달 13일까지 2단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추석이 다소 일러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외국 쌀의 국산 둔갑 판매와 함께 구곡을 신곡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학교를 도립대학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이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예수병원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현 도의원은 강원과 충북 등 8곳에 도립대학이 있다며 지난달 서남대를 도립대학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예수병원이 교육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갖춰 서남대 정상화 추진의 적임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먼저 예수병원이 인수를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서남대를 도립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발효식품엑스포의 입찰 공고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 제각과 평가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국내에서 4번째로 정부 인증을 받은 국제 전시회지만 컨벤션 센터가 없어 해마다 초대형 천막을 치고 야외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은 올해도 10월 행사를 앞두고 6억 8,300만 원가량의 천막과 전시부스 설치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올해는 2억 원 이상의 실적과 초대형 천막 보유를 내걸었던 지난해까지와 달리 사실상 자격 제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공정하게 참여할수록 기업이 참여할수록 그 문을 좀 열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역 안팎의 비슷한 행사들은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대부분 사업 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실적을 요구해 사전 경험을 확인하거나 11m 높이의 초대형 천막 보유 여부를 최소한의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용역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점수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이상 사업을 5건 이상 했으면 5점, 누계 6억 원 이상이면 추가로 5점을 받았지만 올해는 금액도 평가 점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의 수행 실적의 문턱은 크게 낮아지고 배점도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에 반해 정성적 평가 항목에서 사업 추진 역량이라는 다소 모호한 항목에는 25점이나 배점돼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이나 또한 그 참여 인력이나 또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발표할 때 그것을 듣고 점수를 더 플러스 알파를 올려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지방계약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행사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엑스포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어려운 창업 여건 속에서 전북의 사회적 기업이 164개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지금까지 인증 사회적 기업이 98개, 예비 사회적 기업 66개 등 모두 164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중도 탈락을 줄이는 작업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전북, 충남, 세종을 묶는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5,400억 원을 들여 전북의 관광지와 충남, 세종을 연계하는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정부가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내륙 광역관광 개발이 최종 확정되면 익산 미륵사지와 완주 경천저수지, 무주 태권도 마을을 잇는 관광지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각 대학마다 발전기금 모금과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기금 모금이 쉽지 않은 데다 저금리로 이자 수익도 줄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가 보유한 학교 발전기금은 35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300억 원의 기본 재산은 발전기금 특성상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서 대부분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지원하는데 해마다 이자율이 떨어져 고민입니다. 2년 전 8억 원이 넘던 한 해 이자 수익이 지금은 6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거의가 한 50% 정도 저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 피해자는 학생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금리 시대에 맞는 기금 운영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발전 기금은 금융위기 이후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의 기금 운용 폭이 축소돼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적금 예치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발전기금의 총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경기가 어려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하는 동문들의 고액 기부는 물론 소액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도 크게 줄어서 모금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고액 기부보다는 후원 병원이나 후원 상점 등 소액 기부를 늘리는 쪽으로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대학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에 전통 한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흑석골에 전통 한지 생산 시설이 들어서면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 거라며 정부의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흑석골 전통 한지 생산 시설이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오는 2019년까지 한지 제조 시설과 체험관, 그리고 전시관과 역사관이 들어섭니다. 동학 농민군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집니다. 동학 농민혁명기념재단은 다음 달부터 전봉준 장군의 것으로 알려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에 있는 묘소를 발굴해 전봉준 장군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는 전봉준 장군의 유족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묘비에는 천안 전시 장군의 묘라는 글귀가 써 있어 그동안 발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일부러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남원경찰서 부근에서 술을 마신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상태로 50m가량 차량을 운전하고 일부러 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전북은 완주 33.2도, 전주 30.7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전주와 정읍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무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